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2차전지가 널뛰기를 하면서 그 투기의 느낌, 도박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빠진 만큼 반등이 완전히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만회를 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인 거죠.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제 어땠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했는데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결국 지나간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잘 안 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자꾸 떠올리고 그러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습관 내지는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갔더라도 이게 100만 원일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50이야? 이건 너무 비싸. 이런 거는 의미 없잖아요. 지금 150인 상태에서 160을 갈 거냐, 뭐 151만 원을 찍을 거냐, 뭐 100만 원 밑으로 빠질 거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것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지나갔고, 아마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차분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그 어느 정도 빠진다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저점 부분까지 밀릴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밀리진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어떤 그 흐름이었는데 결국엔. 근데 오늘 오전에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막 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긴 해도 오늘 오전에 매도했던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코스닥의 대형주들, 2차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피는 마찬가지겠지만 뭐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를 보면서 이 정도면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8시 한 50분? 뭐 50 몇 분? 그 정도쯤에 오늘은 견딜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어차피 시초가가 빠지는 거 우리가 대응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는 9시 시작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3% 빠지고 출발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마이너스 3% 빠진 지점으로부터 올라갈 거냐 더 내릴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동시효과에서의 가격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는 그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장 초반의 흐름에 이제 따라서 약간 더 장중에 매수를 더 하는,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어저께 많이 팔았었지만 좀 더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한창 제일 많이 가질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중을 좀 늘린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만 놓고 보면. 근데 장중에 오전 중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뭐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괜찮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ETF들도, 오늘 또 추천해드렸던 ETF들도 오늘 장중에만도 또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적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건데,
여기서는 약간 좀 생각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은 빠진 만큼 못 채웠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야 지금 아직 바닥을 완전히 다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까지 거의 나왔고, 지금 7월 다 지나갔죠. 이제 31일 하루가 있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는 2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2분기 반기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적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으로 발표한 그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에 더해서 좀 실제로 뭐 매출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래서 현금이 쌓이고 있는 구조인 건지, 뭐 재고가 크게 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또 다음 분기의 실적 기대치는 어떤 상황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위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오늘 하루는 그래도 좀 괜찮게 마무리를 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4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가느냐, 나아가서 2024년 실적의 기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주말에 드렸던,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 이 4분기와 2024년도 실적 기대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벌써 튀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벌써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좀 있었고, 좀 아쉽게도 2차전지 이슈 때문에 또 2차전지를 매매하느라 저도 이제 샀다가 또 팔았다가 했던 그 업종들 중에 아쉽게도 또 오늘 되게 잘 간 애들이 있어서, 이거를 차라리 2차전지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거를 조금 더 참았다가 이 종목들을 조금 더 가져가 볼 걸 그랬나 하는 또 살짝 후회도 됐는데, 역시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더 갈지 말지 이런 것들만 보자, 그런 마음을 또 오늘 장 마감하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주말 사이에 다음 주에 매수할 만한 또 종목들을 다시 추리고 찾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40 종목이 올랐네요. 코스피가 252 종목이 빠졌습니다. 0.17%밖에 못 올랐죠.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 0.17%밖에 못 올랐다는 건 빠진 종목이 크게 빠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코스피 100 보면은 마이너스 0.26,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1307 종목이 올랐고 229 종목이 빠졌습니다. 3.39% 상승, 코스닥 150이 3.91% 상승. 그러면 대형주가 더 많이 가는 그런 장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팔았고 금투가 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지금 이게 현재는 아니네요. 그죠? 조금 됐는데 미국 증시 개장까지 이제 한 10분여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아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중에 개장을 할 것 같아요. 이따가 선물지수랑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약간 70전이 내렸네요. 그죠? 1277원 기록했고 국제유가는 1.66% 오르면서 80달러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경제지표 호조 및 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 매수세에 전환하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 업종 중심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3%대 급등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어제 급락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며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완화 가능성에 금리 급등 우려로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래서 3%대 마감했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반한 금융 및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신약개발 관련주 등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으로 바뀌면서 7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렸고요. 7600원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른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4%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12%대에 올랐고, 또 포스코 DX가 거의 9%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8%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와 HLB가 각각 2%대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영풍재지가 8%대, 지금 이 과열 양상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니드 뷰티플라이도 7%대 올랐고요. 자, 음식료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오리온이 마이너스 3%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EU, 롯데 칠성, 우성까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단연코 좋았는데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방송 서비스 업종이 혼자 빠졌는데요. CJ ENM이 마이너스 2%대, 스튜디오 미르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EUB가 5%대, 대웅이 4%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6%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대봉 LS가 30% 상한가, 인벤티지랩이 1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시젠이 마이너스 5%대,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과 제테마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5,233억 원이 5,253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과열 종목으로 한 번 더 지정이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원익IPS,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어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공매도 거래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 공매도.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3%대, 오늘은 7.75%대 상승이 아니라 공매도 비중이 나왔다는 거죠. 공매도가 전체 대금의 7%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에코프로 뒤에 에코프로 수급을 보면, 에코프로 BM 수급을 보면 기관이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돼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게 맞는데, 단 예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 조성자,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또 풀고 하는 그 정책 변화가 나올 때, 그때 시장 조성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장 조성자.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서 공매도 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라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 증권사,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허가를 받은 증권사의 거래를 하고 있는 그 특정 계좌를 통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있거든요. 이 거래 제한이 걸려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증권사들이 이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만큼이 오늘도 7.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를 제한시키면 공매도는 훨씬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나올 수 있고, 오늘 같으면은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시장 조성자에 의한
공매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제한이 다시 풀릴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5% 이상 빠져야만 하루 더 연장이 되는 건데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은 코스피의 신세계, 미래에셋증권, PI 첨단소재, 한샘, CJ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상상인, 코미팜, 메일유업,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고 바로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주가는 76,600원까지 밀렸고요. 특히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이 팔았다. 특히 금투가 많이 팔았다. 이게 이제 공매도 약간 나오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주가는 19,000원을 올려놓은 상태, 110만원 다시 뚫으면서 황제주 다시 복귀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 개인의 매수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25,000원을 올려놨는데 일단 최근에 빠진 몫이 64,000원이나 밀렸기 때문에 지금 25,000원 정도 회복된 거는 양에 차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혼자 42,000주 매수, 기관이 한 3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역시 주가는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와 사모펀드가 많이 샀고 외국인도 개인도 매도로 좀 대응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 19,000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에 450원 빠진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에는 삼성전자 0.14% 100원이 빠진 7,500원, 에코프로 BM 1.1% 4,500원이 빠진 403,000원, 에코프로 0.63% 7,000원이 빠진 1,097,000원, 포스코홀딩스 1.13% 7,000원이 빠진 612,0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0.07% 100원이 빠진 143,7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었습니다. 위메이드 0.42% 150원이 빠진 35,75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봉을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주봉상으로 봐도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래쪽에 20주 선과 120주 선이 거의 만나는 지점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밑에 하방이 올라오면서 아마도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에코프로 BM은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낸 게 용할 정도로 그렇고요. 주가가 크게 밀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점차 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 고점 부분을 향해서 올라갈 거고요.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BM과 다른 점은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뜻이고요. 윗꼬리를 달고 굉장히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지난주보다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좀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분간 에코프로 BM이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역시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난주보다 더 높은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 이번 주 초반에 상승세도 대단했지만 주중에 밀어 올리는 힘도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다만 그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갖고 약간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바닥에 이 라인을 그려보면 아주
비슷한 자리에 지지 라인이 쫙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경우 지금 이 밑에 하방에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가 이제 14만 원 정도, 14만 500원, 14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이번 주 중처럼 13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바로 당일날 그냥 바로 반등이 딱 나와줘야만 되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지를 받으면 이제 14만 원 정도에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6만 원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지만 60주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그래서 음봉을 만들고 밀리는 상황이었고 주가는 아직은 좀 약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3만 1,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3만 한 1,000원대, 그러니까 32,000원 언저리까지 밀리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면은 뭐 다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161포인트, S&P 500이 30.25포인트, 나스닥이 168.75포인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네요. 다우존스가 158포인트, S&P 500이 30포인트, 나스닥이 160.25포인트. 이제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